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제19화 용사화재입니다. 용용, 서성사, 불화, 임금제가 되겠습니다. 용사는 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 태호 복희씨를 말하고, 화재는 염제 신농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자는 전설상의 인물인 황하 문명의 시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고 하면 원래 군대, 무리 혹은 이러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희씨는 관직 이름으로 용의 이름을 넣었기에 용의 무리를 이끌고 있다 해서 용사라 불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농씨는 화덕, 즉 불의 정령을 다스렸다 하여 염제라 불리는데요. 염제는 인간에게 불을 다루는 방법과 불로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 등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보통 황하의 시조들을 삼황오제로 부르고 있으나 삼황과 오제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니 올바른 정설은 없어 보입니다. 사기에서는 천황, 지황, 인황을 사망으로 삼고, 풍속통이에서는 복희, 여와, 신농을 사망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수인시, 황제, 공공, 추경 등 이 다른 역사서에서는 사망의 일원으로 언급하기도 하죠. 오제는 사기에서는 황제, 전욱, 제곡, 당뇨, 우순을 말하며, 상서에서는 소호, 전욱, 고신, 당뇨, 우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삼황오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인물들이 이 용사화재, 즉 태호 복희씨와 염제 신농씨, 그리고 황제 헌원씨인데요. 왜냐하면 이 셋은 인간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희씨에서 이 희자는 이 제사에 쓰이는 희생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면 살피다는 의미이므로 복희라는 말은 희생에 쓰이는 동물을 길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복희는 팔계를 처음 만들어 인간과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였으며, 이는 나중에 주역 64개의 기초가 됩니다. 복희는 또한 인간에게 목축을 가르치고 불을 선사했으며, 인간의 성씨인 이 풍시성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희는 인류의 시적격으로 사망 중에서도 맨 앞에 불리고 있습니다. 한서의 이 복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호 장망고, 이 태호가 거물을 만들어 이전엽 취희생 1호 사냥하여 희생동물을 취하였으니, 고 천하 호활 복희씨, 이런 년으로 천하가 포희씨라고 칭하였다. 이 포희라는 말은 이 희생물을 굽다는 뜻인데요. 이 복희씨는 포희라고도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용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상상의 동물인 이 용을 표현한 상형문자입니다. 용은 인류 4대 문명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용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신성시했던 동물이기도 하죠. 각골자와 상나라 유물에서 발견되는 용은 이 머리에 뿔이 있고 긴 턱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진나라 유물에서 발견된 용의 모습입니다. 4개의 발과 뱀처럼 휘어진 긴 목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황하강을 끼고 발달한 황하 문명에서 용은
특별히 숭상받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용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황하의 홍수와 가뭄을 피하기 위해 용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은 중국 고대 사망 중의 하나인 염제 신농씨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신농씨는 인간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죠. 신농씨의 어미인 유아씨가 용과 감응하여 황하의 용과 감응하여 태어난 이가 이 신농씨라고 합니다. 이는 농경사에서 용이 가지는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용의 이 머리 관과 이 기다란 입 그리고 뱀처럼 꼬인 이 몸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우와스는 이 머리 관과 이 입의 이빨이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으며 서서히 이 목에 이 갈기가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소전에서는 이 머리 관 그리고 긴 입 이 좌측 구성을 이루고 이 등갈기가 있는 이 몸이 우측의 한 구성을 이루어 마치 두개자형이 합쳐진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용자는 자형이 복잡해서 간자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용용자이나 오늘날에는 이 공용 또는 이 서양의 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동양의 용은 이 원자 그대로 이 용용자를 표기합니다. 용용자의 의미는 용, 임금, 천자, 비범한 인물, 훌륭한 인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서성사입니다. 이 자는 사을, 퇴와 두롤잡의 합자입니다. 두롤잡은 이 수건건에서 파생된 자형입니다. 수건건은 이 막대에 걸친 이 천을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수건건의 의미는 수건, 피륙, 두건, 덮다, 가리다 등입니다. 이 두를 잡은 이 수건건에서 보자기의 의미를 부각하여 이 소전에서 만든 자형인데요. 이 한일자가 이 머리 부위에 추가되어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천으로 감사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를잡이 오늘날 뜻하는 바도 두르다, 에워싸다, 두루, 널리, 한벌 등이 되겠습니다. 수건관에서 나온 또 다른 자형으로는 이 저자씨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장사꾼들이 허리에 두른 이 앞치마의 천을 이렇게 의미한 것인데요. 이 큰대자와 수건관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장사꾼 또는 이 장사, 장터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을퇴는 샀다, 많다는 의미를 지닌 자형입니다. 각골에서는 흙더미를 뜻하기 위해서 이 흙도자 두 개를 이렇게 사한 형태로 자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의미도 샀다 또는 많다였습니다. 이후 이 자는 주로 구성자로만 사용되었으며 무언가가 많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덕부와도 이렇게 많이 소전 자형은 닮아 있는데요. 소전에서 언덕부는 이 흙이 쌓인 것보다는 많다 해서 이 형태가 이 세 개가 쌓인 형태가 언덕부, 두 개가 쌓인 형태가 사을퇴가 되겠습니다. 서성사는 사을퇴에서 파생된 자형인데요. 건문에서 이 군사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음을 뜻하는 이 사을퇴 그리고 이 군사를 뜻하는 선비사의 조합으로 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비사는 원래 이 선비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이 허리춤에 추는 칼, 즉 이 병사를 나타내는 자형이었습니다. 이후 이 자형은 한 부대의 군사들이 결집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묶음의 의미가 있는 이 두를 잡으로 이 선비사는 바뀌게 됩니다. 옛날 일개 부대는 약 2,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형은 큰 서성 아래 많은 제자들이 모여드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무리를 이끄는 서성이라는 의미로
이 자형은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성사가 뜻하는 바는 서성, 군대, 벼슬아치, 무사람, 여러 사람, 신령,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불화자입니다. 이 불화자는 불을 그린 상형 문자로서 그 의미는 불, 열기, 타는 불, 태양, 불태우다, 급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는 이 불꽃염이 있죠. 불꽃염은 불화자가 두 개 겹쳐진 형태입니다. 이는 불의 이 뜨거운 열기를 표현한 자형으로 주로 뜨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이 타오르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름다울 담으로 읽습니다. 불화자가 세 개인 이 불꽃 혁도 있습니다. 이는 불길이 거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솟구친다 해서 이 기류의 의미도 있는 것이 이 불꽃 혁, 효리 바람 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임금제가 되겠습니다. 임금제는 나무목을 기본으로 한 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 이 나무 뿌리, 그리고 위에 가지,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뭔가 묶음을 뜻하는 이 가루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 나무 묶음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에는 역삼각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자형은 하늘에 제사 지내던 이 장작 더미를 닮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형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나무 위에 이 핀 이 꽃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것과 혹은 이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무 장작을 쌓아서 하늘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각골에서 이 자형은 주로 하늘에 대한 제사 또는 하늘신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라고 하면은 하늘신을 뜻하고 상제는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를 뜻합니다. 어느 문명을 이룬 이 상나라 왕들은 스스로 하늘신의 자손이라고 여겼으며 나중에는 스스로 이렇게 제라고 칭하며 신과 대등한 지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라고 하면은 하늘신, 임금, 황제, 오제, 이때는 이 사망오제의 오제죠. 그리고 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각골에서 이 제는 이 꽃봉오리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로 분화된 것이 이 초두머리를 이렇게 넣은 것이 꼭지채가 되겠습니다. 꼭지채는 이 열매를 맺는 이 둥근 꽃봉오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제는 하늘에 제사 지내던 이 장작더미를 그린 자형이기 때문에 제사를 올리는 이 제단을 뜻하는 이 보울씨를 변해 넣어서 제사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채라고 하면은 제왕이 하늘에 올리던 큰 제사를 이렇게 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용사화제 즉 용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은 이 태호 복희씨와 이 불을 다룬 염제신농씨를 이야기한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복희씨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가 이 염제신농씨라고 합니다. 그는 이 소의 머리를 한 반인 반수로 인간에게 농사를 본격적으로 가르친 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도 잘 다루었으며 인간에게 화식뿐만 아니라 횃불, 도자기 굽는 법, 야금술, 배짜기 등을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차와 쟁기도 만들고 소와 말을 길들이고 사람들에게 불로서 토지를 깨끗하게 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최초의 저서로 알려지고 있는 신농본 초경을 저술하였다고 전해져 한의학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왕세기에 따르면은 인류 최초의 성이 이 태호 복희씨의 풍성, 그리고 다음이 이 염제신농씨의 강성이라고 합니다. 강태공도 염제신농씨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죠. 19사락 어헌에 기록된 이 염제신농씨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염제 신농시, 강성, 인신우수. 염제 신농시는 강시성이고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하였다. 개 태오 복귀시 2위. 태오 복귀시를 이어서 자리를 받았다. 착본 유사, 유목위일의 시교경. 나무 뿌리를 깎아 보습을 만들었으며 나무를 따듬어 가래를 만들어 처음으로 밭가는 법을 가르쳤다. 상, 백초, 시유, 의약. 이 100가지 풀을 맛보고 의약을 처음으로 익게 했다. 교인 일중위시, 교역 이태. 이 사람들을 가르쳐 하루중에 시장을 열게 하고 이 교역 후에는 물러나게 하였다. 도진 사부곡, 곡부. 이 진의 도읍을 정하고 곡부로 옮겼다. 정강성 범8세 520년. 이 강시성이 전하여 내려오니 이 무릇 8세대 520년이었다. 신농시는 이 전설상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이 유적 연구에 따르면은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